저는 공공 분야 RPA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지 공사 공기관들,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RPA를 많이 도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들 다니면서 RPA 도입하는 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RPA는 아시는 것처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이니셜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는 거의 한 3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지난해 행안부에서 범정부 RPA 설명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추산으로 한 460여 개 기관이 참석했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고 또 금년까지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 RP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워커는 RPA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RPA가 뭔지, RPA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우리 사람하고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아레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씀드리고, 삼성 SDS가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공공기관이 RPA 도입하고 계시고 어떤 과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효과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티 오토메이션 스윗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 있는데 그 키피처 위주로 공공에 특화된 기능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워커를 어떻게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퇴근을 6시로 했고요. 5시가 될 수도 있고 더 빨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표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람이 했던 일 중에서 3가지 유형의 업무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근데 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업무들이에요. 그 다음에 룰 베이스에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있는 업무들,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를 쓰는 업무들,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메일에서 가지고 오거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들은 이제 RPA한테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고민이 필요한 업무들, 이른바 고부가가치 업무, 그리고 뭔가 그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 이런 데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에서는 코스트는 다운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SDS가 브리티 RPA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공공기관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 부처부터 말씀드리면 행안부라든지 산통부, 과기정통부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됐고, 관세라든지 특허, 경찰청까지 도입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청 또 많은 시, 군구청 그런 데서 도입하고 계시고, 공기업들, 공사, 공단 또 연구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대개 이런 과제를 먼저 도입을 하고 계세요. 재무나 회계 분야 과제를 가장 먼저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여기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아마 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은 제목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세 납부 자동화, 그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자동 관리, 인지세 납부 이런 데 이제 적용하고 계시고, 인사나 노무 분야에도 많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업무 처리 자동화라든지 요새는 재직증명서 발급 자동화 이런 과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료 수시 공시 이거 의무화로 돼 있죠.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제 RPA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정보보안 분야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하모니 사이트, 이건 이제 행안부 홈페이지잖아요. SOS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포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링크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데드링크가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사람한테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는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제 진행하고 있고요. 기관별 특성에 맞게 과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동화 과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하고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요. 대개 이제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들도 과제를 동일 과제를 적용하시긴 하시는데 주로 이곳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급 매식비 산정이라든지 급량비, 출장비, 또 이제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거 산정 자동화하는데 과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좀 사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까지 저희 발주기관에서 사례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공유하고 효과는 어떻게 봤다 이런 그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발주기관 중에서 행안부라든지 요 뒤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는 과기정통부 포함해서 인사혁신처까지 6개 부처에 7개 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받으시고 예산 지원을 해줬어요. 과제는 이제 정부 부처에 소관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2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을 하는 방식이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나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메뉴 검색하고 문서 기한해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행문 형태로 답변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시행문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건이 그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사람이 꼭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21년도 기준으로 이런 건수가 의뢰받은 건수가 2만 1,000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문을 2만 1,000번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습니다. 해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데이터는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람이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RPA가 진행할 수 있는데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RPA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민감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의 부담을 느껴서 그건 사람이 진행하고 사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임시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RPA 보시에 백업 폴더 만들고 내용 확인하고 행정 포털에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들, 공문을 만드는 것들 그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번째는 조달청 업무고요. 조달청에서는 많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 원가 계산에 대한 의뢰를 받는데 그 수요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 것만 한 건만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조달청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얼마큼 많은 수요기관이 나한테 원가 의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 EDI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담당자를 어사인해주고 그 담당자가 정보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공사 원가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일일이 이제 한 땀 한 땀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RPA가 가능한 업무였고,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시설공사 원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9개의 프로세스가 있었고 이 중에서 3개 프로세스 1번하고 3번 과제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나머지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EDI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한테 그 의뢰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없으면 그냥 나오는 거고 나라장터에서 나한테 의뢰 들어온 건이 있어.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엑셀에다 이렇게 붙여넣어요. RPA 봇은 이미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담당자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의뢰 받은 건에 대해서 하나씩 사람을 매핑하고 매핑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시 EDI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RPA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어사인이 됐을 거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어떤 업무에 담당자로 어사인이 됐으니까 그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나중에 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메일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왔고 아까 담당자로 어사인 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담당자는 메일을 받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 업무 그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백업 데이터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RPA 봇에게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럼 RPA 봇이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가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공사 원가 관리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조회하고 담당자 입력하고 그 담당자가 만들었던 그런 기초 자료들을 하나씩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수가 많아서 계속 입력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첨부 파일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검증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 시간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A는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사람한테 계속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는 마지막에 다시 메일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이 담당자가 준 정보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완벽하게 수행이 됐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고 프로세스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건수가 많아서 돌아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RPA를 사용해서 내 업무 대신에 RPA를 시키면 이렇게 업무를 하겠구나 느낌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철도공사 사례 또 말씀드려 볼게요. 발주기관에서 RPA 사업 발주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니아에서 이렇게 RPA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든요. 금년도에는 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가이드라인이 전체 9개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규칙성이라든지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얼만큼 많은 단계가 있는지 공사에서는 공사에 맞게 7개 항목을 선정하셨고 35점 배점 기준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이 사례가 그 철도청 홈페이지 점검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T에서 예약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PC 환경이라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들어가 보시면 되게 이제 요새는 오류나 오동작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게 RP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RPA가 체크 포인트를 두고 2분 간격으로 오류나 오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면 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지가 빨라지니까 조치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RPA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신 기관이시고요. 20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하셨고 지난해까지에는 과제를 확산하는 것 위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다가 올해부터 다른 AI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자동화 과제를 좀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24년에는 정보 시스템 간의 업무 자동화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 사례고요. 이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당직 명령 알림 자동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인사랑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당직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직 날이 다가갔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노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PA가 인사랑 시스템에 들어가서 명령부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이 될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사례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 중에 한 군데고요. 전체 7개 과제 진행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사람이 수기로 일을 했을 때 전체 7,50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때 발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RPA를 적용하고 나서 2,300시간으로 줄었고 그래서 5,200시간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주셨습니다. 로드맵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다른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좀 확산하시겠다.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5,000시간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면 금년도에는 10,000시간까지 절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삼성 SDS가 브리티 오토메이션 스윗이라고 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공공에 납품해 드리고 있고요. 키피처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A가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왼쪽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동화하고 싶은 과제를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만들어주는 모듈이고요. 거기서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봇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제 수가 많아지면 봇수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그 봇들에 대해서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다른 모듈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을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이고요.
처음 보시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쉽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을 사용할 거야,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거야 하시면 그 라이브러리가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각각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카드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친구들을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자동화 과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PDF라든지 그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RPA 솔루션으로는 처음으로 아래 한글 전용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서 아래 한글에서 문서 만드시고 보고서 작성하시고 메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받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오토필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초심자들이 자동화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망설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레코멘드하는 기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멘드 받은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스텝 레코더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RPA 그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개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 몇 번 그 구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필요하면 문서로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RPA를 도입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많아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텝 레코더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를 켜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개발자한테 전달이 되고, 개발자는 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별게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디자이너라고 하는 모듈을 말씀드렸죠. 그 디자이너에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자동화 과제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뼈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수정 보완을 통해서 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PORPA 단계, 그러니까 타스크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죠. 내 업무만. 그러다가 다음 단계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AI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자동화 업무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 챗봇이라든지 잘 아시는 OCR이라든지 또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추론하고 판단까지 가능한 자동화 단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이 세 단계의 솔루션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PORPA 단계에서는 브리티 RPA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단계에서는 브리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AI 챗봇 솔루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컨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천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RPA를 거의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에서 많은 업무를 자동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3년 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에서 자동화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더 이상 RPA 도입하시는 거 미루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삼성 SDS가 여러분들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나가서 커그니티브 오토메이션까지 아주 성실하고 꼼꼼하게 지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